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나와있죠.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서 국민에 알리려 계엄한 거다. 그렇죠. 이게 아니었으면은 국민들도 윤 대통령 편을 들지 않았을 겁니다. 사실 계엄령 선포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고 보수 진영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평소에 지지했던 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한 건 사실이에요. 처음에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하지만 그게 중앙 선관위에서 서버를 타겟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윤 대통령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열렬히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가 이유가 있었구나. 부정선거 폭로하기 위해서였구나. 사람들은 다 그 말에 열광한 거거든요. 만약에 부정선거 아니었다면은 지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부정선거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자, 그래서 글 남긴 윤 부정선거로 국가 비상사태 판단 국민께 알리려 계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은 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국민께 드리는 글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글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거다. 그러면서 6필 원고 그대로 올린다고 했습니다. 글은 200자 원고지 43회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여기 이제 편지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됐다. 자, 이 대목을 보면은 분명한 증거물이 있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갖고 쥐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최측근 매출랍한테도 이 증거물을 건네지 않았는가. 예, 그렇게 저는 추론해 봅니다. 뭐 누가 저한테 알려준 게 아니라 저는 그냥 그렇게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다고 확실하게 증거물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부정선거로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예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계엄령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글쎄 이 정도 뉴스 지금까지 그 윤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부정선거 이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추론을 많이 해보는 거지만 추론을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도 항상 부정선거 우려했고 이제 윤통도 거기에 맞춰서 한국도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2021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그 부정표가 가득 실린 그 여객기 대한항공 여객기 거기에 무슨 공통분모가 있지 않나 추론을 해봐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께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와 선관위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가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자, 보십시오.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알리려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웬일로 조선일보가 이건 그대로 그냥 실은 이 뉴스 부정선거 뉴스는 싫었어요. 윤 대통령이 편지에 그렇게 썼으니까. 국회와 선관위에 최소한의 병력 투입, 유혈 사태 인명 피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병력 투입. 그러니까 계엄령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한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지난 50년 플러스 감사를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계엄령 선포를 통해서만 중앙선관위에 쳐들어가서 거기 서버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버를 타겟으로 한 거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결국엔 그러니까 부정선거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로 인해서 윤통은 정말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슈퍼스타 정치인 그리고 전설적인 존재가 됐어요. 자, 페북에 올라온 글이 꽤 긴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좋은 꿈 많이 꾸셨습니까? 을사년 새해에는 정말 기쁜 일 많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14일 탄핵 소추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만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제가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6년의 공직생활, 8개월의 대선운동, 대통령 당선과 정권 인수 작업, 대통령 취임 이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일만 하다 보니 제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공직 인사, 선거 공약과 국정 과제, 현안과 위기 관리 등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제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능력은 노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무조건 열심히 치열하게 일해왔습니다. 대통령답게 권위도 갖고 휴식도 취하고 하라고 조언하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취임 이후 나라 안팎 사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안보 및 공급망 위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외생적 경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국가 채무의 폭발적 증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영끌 가계 대출 문제, 소주성 정책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 악화와 대출금 문제 등은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더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어려운 여건에도 저와 정부를 믿고 따라주신 덕분에 차근차근 현안과 위기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징벌적 과세 정책을 폐기하고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부동산 정책을 펴온 결과 주택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와 경제를 연결하여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많은 일본을 거의 따라갔습니다. 1인당 GNP는 지난해 일본을 추월했고요. 한미동맹의 핵 기반 업그레이드와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 그리고 한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미일 3국 협력 체계는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요새는 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계획을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뛴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좀 더 현명하게 더 경청하면서 잘 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도 많이 듭니다. 지난 대선 기간 그리고 취임 후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국민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지친 몸을 끌고 새벽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추운 아침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책가방을 둘러매고 나가는 학생들, 어려운 여건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일하다가 이렇게 직무정지 상태에서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안타까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직무정지가 저의 공직생활에서 네 번째 직무정지입니다. 검사로서 한 차례, 검찰총장으로서 두 차례, 모두 세 차례의 직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제게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직무정지를 받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도 풀리고 많은 분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습니다. 늘 저의 어리석은 결단은 저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아닌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이름을 빌린 독재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 자유를 지켜주기 위한 제도이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치주의를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의 자유가 공존하는 방식이 바로 법치입니다. 법치는 자유를 존중하는 합리적인 법과 공정한 사법관에 의해 실현됩니다. 법치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경제에 있어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결합하여 자율과 창의를 통해 우리의 번영을 이루어내고 풍부한 복지와 연대의 재원을 만들어내며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지만 훌륭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고 활발한 국제교역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안보, 경제, 원자재 공급망 등에서 모든 나라가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번영을 지속하고 미래 세대에 이어주려면 자유와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적대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국가는 체제와 가치가 다르더라도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의 추구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체제와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와 다르고 우리에게 적대적인 영향력 공세를 하는 국가라면 늘 경계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지키고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우리를 만만히 보지 않도록 하면서 상호 존중과 공동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공동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이 설립되고 어떤 사유이든 분쟁을 국가 공격과 군사 공격과 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국제법상 금지되고 방어 목적 이외의 전쟁은 금지되었습니다. 총칼로서 피를 흘리는 군사 공격과 전쟁 도발은 국제법상 금지되었으므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외교상 큰 부담으로 작용되어 총칼을 쓰지 않는 회색지대 전술이 널리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허위선동 심리전, 정치인 매수,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보태어 시연하는 하이브리드 전술이 널리 쓰이게 된 것입니다. 국가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와 같은 정보전도 하이브리드전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신흥안보는 군사, 정치안보를 넘어서 경제안보, 보건환경안보, 에너지, 식량안보, 첨단기술안보, 사이버안보, 재난안보 등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합니다. 군사정치안보는 정보보호, 보안과 각종 영향력 공작 차단을 포함합니다. 군사도발과 전쟁은 상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정치행위인데 국제법이 금지하는 군사도발과 전쟁을 하지 않고 공격과 책임 주체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회색지대 하이브리드전을 주권 침탈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권위주의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변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향권 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건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중국. 그러나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의 핵심 국익을 내줘야 합니다. 국가기밀 정보, 산업기술 정보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등을 내주고 나아가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붕괴시키고 스스로 외교 고립화를 자초합니다. 국익에 명백히 반하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됩니다. 막강한 국회 권력과 국회 독재로 입법과 예산 봉쇄를 통해 집권 여당의 국정 운영을 철저히 틀어막고 국정 마비를 시킵니다. 여야 간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차원을 넘어서 반국가적인 국익 포기 강요와 국정 마비, 헌정 질서 붕괴를 밀어붙입니다.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어떤 정치 세력이라도 유권자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 무도한 폐악을 계속하기 어렵지만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정선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두 줄이.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습니다.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입니다. 아주 세네요. 예.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는데 그걸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수사기관에 적극 수사 의뢰하고 모두 협력하여 범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입니다. 이는 국민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상적인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은폐하였습니다. 살해당한 시신은 많이 발견됐는데 피해자 가족에게 누가 범인인지 입증 자료를 찾아 고소하여 처벌이 확정되지 않는 한 살인 사건을 운운하는 것을 음모론이라고 공격한다면 이게 국가입니까?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네요. 예? 살인 사건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살인을 운운하는 게 음모론? 부정선거가 버젓이 일어나는데 그걸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디지털 시스템과 가짜 투표지 투입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한 국가의 경험 없는 정치 세력이 혼자 독자적으로 시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잘못하다가 적발되면 정치 세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금품 살포, 이권 거래, 여론 조작 등일 것입니다. 하지만 투표 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국제적 연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조작도 언급했습니다. 투표 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입니다. 선관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문제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이슈고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 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언론들 비판하는 거예요. 투표, 개표, 부정선거 시스템 한 축을 구성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 싸잡아서 비판하는 겁니다. 뭐 모든 케이블 뉴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JTBC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위기입니까? 정상입니까? 이 상황이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전시와 사변은 우리 국토 공간 위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상황, 즉 하드웨어의 위기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하드웨어를 지키고 운영 체계와 소프트웨어를 수호하라는 책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이 국회 독재를 통해 입법과 예산을 봉쇄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위헌적인 법률과 국익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법률을 남발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과 공론 분열을 조장하고 수십 차례 줄탄핵으로 잘못 없는 고위공직자들 직무를 정지시키고 심지어는 자신들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고 자신들 비리를 덮는 방탄 입법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운영체계의 망국적 위기로서 대통령은 이 운영체계를 지켜낼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여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통령한테 비상계엄 선포할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목도 중요합니다.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지만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여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난무해서 지금 가짜 국회의원이 많다고 한다면은 비상사태 아닙니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국가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계엄이라는 말이 무조건 국민들 잡고 이게 아니에요. 뭐 유혈 사태 일으키고 인명 피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명 피해, 유혈 사태 없었고 역대 가장 평화로운 계엄령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그것도 부정선거 폭로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부정선거에. 자, 저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폐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하였고 국회 280명, 상관위에 290명 병력이 투입된 것입니다. 국회에 투입된 280명 병력은 국회 마당에 대기해 있다가 그리고 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은 수십 명의 디지털 요원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기해 있다가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하였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런 사상자 피해가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계엄은 범죄가 아닙니다. 맞아요. 예? 그럼 대통령한테 계엄령 선포할 수 없다고 헌법에 명시하든지요. 아니잖아요. 헌법에 있잖아요. 국가 원수가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면. 그게 마치 잘못됐다는 듯 보도하는 그런 언론들이 문제예요.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의 계엄과가 있는 것입니다. 계엄은 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되었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내란이 아닌 거죠. 이건 내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이란 말을 빼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 탄핵도 각하해야 되죠. 자,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3시간도 못 되어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병력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합참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개에서 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습니다.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계엄 형식을 빌렸다고 그랬습니다. 대국민 호소하기 위해서. 이거는 비상이다.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지금 국회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들 다 가짜 의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의원이 3분의 2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요? 소규모 병력을 그래서 계획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등은 신분증 확인을 거쳐 국회 출입이 이루어졌으므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본관과 마당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오히려 280명 군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에 따라 군은 마당에 있던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철수했습니다. 국회를 문 닫으려 한 것입니까? 아니면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 둘 다 아닌 거죠. 국회 문 닫으려 한 것도 아니고 폭동 계획한 것도 아니었죠. 최근 야당의 탄핵소추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소추 사항 중 내란죄를 철회하였습니다. 나오네요. 이 내용.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령은 합법이에요. 합법.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폭로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리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도 계엄령 선포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몰이로 탄핵 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닙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이죠. 탄핵 소추 이외의 상황을 보아도 그 오랜 세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자부하는 정치인들이 맞나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고 생각되고 국민께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계엄령 선포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고 부정선거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밝히는 겁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부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이런 식으로 계엄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런 소규모 미니 병력으로 초단시간 계엄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게 계엄령이 역대 가장 평화로운 계엄령이고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언론들 조중동, KBS, MBC, SBS 다 부정선거만큼은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죠.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말할 것도 없고 또 다수의 국힘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에 찬성한 그 국힘당 의원들은 다 쫓아내야 돼요.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 사람도 역적 중에 역적입니다. 2명 헌법재판관 2명을 왜 넣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위기에 몰린 게 윤 대통령이. 자,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계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 잘 아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다 알죠. 뭐 JTBC하고 MBC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대통령 독재에 국회의원들이 저항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다면 세계 어느 나라 헌정사에서도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국회 독재 폐악에 대해 헌법 수호 책무를 부여받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항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트럼프가 말한 것처럼 fight, fight, fight. 국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사권 없는 기관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정상적인 관할이 아닌 법관 쇼핑에 의해서 나아가 법률에 의한 압수, 수색 제한을 법관이 임의로 해제하는 위법 무효 영장이 발부되고 그걸 집행한다고 수천 명 기동 경찰을 동원하고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무단 침입하여 대통령 경호관을 영장 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나서는 작금의 사법 현실을 보면서 제가 26년 동안 경험한 법조계가 이런 건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활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됩니다.
다시 한번 계엄령 선포를 했어야만 한다는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후회 안 한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아마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 그 테니얼 동안 가장 잘한 게 뭐냐? 그러면 계엄령 선포라고 좀 봐요. 계엄령 선포.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트럼프도 부정선거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치는 형식적 법치, 꼼수 부리는 법치가 아닙니다. 이런 법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 전체주의 국가에서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악용되는 법치입니다.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주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 보호에 기대해 왔지만 국회의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 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총장 시절 민주당 정권의 이런 무법적 폐악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여기도 신금을 올리네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 미래는 밝고 희망적입니다. 일단은 부정선거가 만천하에 공개가 돼야죠. 폭로가 되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돼야죠. 읽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꽤 갔는데 쓰는데도 참 정성 들여서 이게 윤 대통령이 쓴 게 느껴집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딱 보면. 자, 지금 헤드라인에는 공수처 윤 대통령 오전 진술 거부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구치소란 말 보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자, 이제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김영현이 잘못 뺏긴 것 헌재 답변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작성한 거다. 이런 취지의 2차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예,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 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면서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거다. 이렇게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국민들은 부정선거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많이 본 뉴스도 이겁니다. 이 모든 지금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 자진 출두라고 할게요. 글 남긴 윤 부정선거로 국가 비상사태 판단 국민께 알리려 계엄. 이거예요. 이거 핵심은. 공수처 검사가 영장 제시하자 윤 대통령 알았다 가자 이렇게 아주 쿨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단 홍준표 대구시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을 한다고 그래요. 스카이데일리 보도입니다. 19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름이 나오지 않다가 이제 파워 매너포트가 한국에 가가지고 초청을 했죠. 홍준표 대구시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파워 매너포트가요. 그걸 뭐 돈 받고 팔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X에 계속해서 이제 영어로 트윗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팔로워도 1200명 이상 이제 모였는데 제가 한 5시간 전에 윤 대통령 상황을 전하면서 이제 부정선거 폭로하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이제 썼고요. 샤운 라이언은 이제 미국 인기 팟캐스터죠.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샤운 라이언은 좀 접촉이 돼서
대해서 뭐 하여튼 이렇게 X에 글을 올렸습니다. 샤 라이언이 한국 윤 대통령 부정선거 싸우는 윤 대통령 언급했다. 이거 올렸고요. 제가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 4개 정도 올려가지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아직까지도 미국 주류 언론을 보면 뭐 AP통신, 뭐 MBC, ABC, CBS 보면은 다 지금 저기 그 윤통 뭐 체포됐다 이렇게 보도하고 부정선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만천하에 폭로가 돼야 됩니다. 윤통이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다 쥐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자, 스카이데일리 윤 대통령 8,800자 6필 원고 인민민주주의 전체주의 세력과 싸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부정선거가 폭로될 것으로 보고요. 윤 대통령은 한국 역사에 남을 그런 위대한 대통령, 부정선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를 폭로하는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부정선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어요. 부정선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없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